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에 또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우리의 불쾌지수는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김나연 아나운서,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정말 덥죠. 저는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면 씻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몸을 최대한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네. 더위를 좀 이겨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인데요. 네. 뭐 더위를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첫 사진은 겨울하고 관련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진 얼른 만나볼까요? 네. 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이 뒤에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네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저 인어 아가씨 굉장히 유명한 그 동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곳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한 인어공주 동상인데요. 지난 24일 현지 시간이죠. 촬영된 사진입니다. 근데 아직 크리스마스까지는 좀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근데 이분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적게 남았다면 적게 남았는데 크리스마스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아있죠. 전 세계 산타클로스들이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덴마크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에서 온 160명의 대의원들이에요. 섭씨 20도씨의 서늘한 날씨 속에서 빨간 그 산타 코트하고 코수염 이런 걸 달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타클로스 총회다.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저는 생소하지만 이 총회가 좀 나름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산타클로스 총회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7년 처음으로 시작된 산타클로스들의 연례 행사입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산타들이 가장 한가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겨울이니까 당연히 정반대의 계절인 여름이 제일 한가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름이 한가해서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보통 4일간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 산타들은 동료들과 휴가를 즐기는 한편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도 벌이는데요. 네. 이 중요한 의제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의제? 네. 뭘까요? 중요한 의제는 산타의 적절한 몸무게는 얼마일까? 아니면 선물은 몇 개를 준비해야 하나? 이런 다양한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논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네, 중요하지만 또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네요. 네. 네, 아직 크리스마스까지는 한참 남아있지만 산타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어린이들을 기쁘게 할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는 산타들의 유쾌한 한때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 사진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실감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로 정확하게 195일 남았죠.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정말 어렵게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인데요. 지난 24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촬영된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예. D-200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드론을 이용해서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그럼 드론 전문가인 최 기자가 직접 찍은 사진인가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요. 예.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청와대가 직접 찍어서 제공해준 사진입니다. 보통 드론을 띄우려면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항공 촬영 허가는 비행 허가도 받아야 되고 촬영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 경우가 보면 국가보안시설이거나 아니면 공항 근처. 그리고 이 사진의 경우처럼 대통령 같은 주요 인물의 경호를 위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 기자 설명에 따르면 지금 오늘 이 사진에 이곳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과연 어디 있나라는 걸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 사진 보니까 그 어렸을 때 했던 원리를 찾아라 이게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궁금하시죠? 다음 사진 보고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걸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봤더니 바로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네요. 네, 훨씬 쉽죠. 네,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또 봤더니 옆에
피겨왕 김연아 선수도 자리했어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평창을 방문한 겁니다. 또한 지난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인지 D-200일을 맞아서 직접 평창을 찾아서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 내년을 의미하는 2018 이런 모양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겁니다. 예. 그 옆에 보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 개그맨 정찬우 씨도 모습도 보이죠? 네, 근데 이날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장면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로부터 아주 큰 명함을 전달받아 화제가 됐었죠. 오. 직접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죠. 네. 큰 명함. 아, 정말 여기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함을 전달하는데 내용이 문재인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고 홍보대사라고 하네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바로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명예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는 중앙정부도 힘을 모아서 반드시 성공해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로부터 직접 수여받아서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김연아 선수 정말 평창 올림픽하고는 뗄래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 4월이죠. 평창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로 발탁이 됐는데요. 2011년 개최지 선정 최종 프리젠테이션 기억나세요? 네.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때 발표자로 나서서 그 결과 우리가 세 번째 도전 끝에 평창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평창 올림픽을 알리기 위해서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된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홍보 활동으로 2018 평창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또 하나된 세계, 문재인이라고 쓰고 기념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직접 응원 댓글을 달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바닥이 많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 한 분이 좀 불편하게 보입니다. 모기장을 치고 있는데요. 여기 어떤 사진인가요? 지난 25일 충북 괴산군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 16일 충북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예. 그래서 집이 침수 피해를 당한 한 어르신이 눅눅한 사진에도 보이시죠? 이렇게 눅눅한 시멘트 바닥에 친 모기장에서 앉아서 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도 주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물이 찼던 방이 마르지 않았어요.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판도 못 깔고 도배도 또 못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무신다고 하는데요. 방에 있어야 할 텔레비전도 마당 한 구석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구호물품으로 나온 이불을 덮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제일 힘든 게 모기떼 때문인데 이렇게 잠을 주무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진에 보이는 모기장은 이렇게 좀 덥지만 필수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클 텐데 그런데 이때 충북도의원 4명이 수해 복구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해외로 떠나서 이게 굉장히 지난 한 주 동안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수해가 발생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아주 떠들썩했죠. 관련 사진 한 장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네,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 그리고 마이크도 있고요. 또 이 바닥에 카메라가 놓여져 있는 이것도 좀 눈에 띕니다. 네. 누굴 기다리고 있는 사진인가요? 예, 여기는 충북도청입니다. 지난 22일 저녁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국민을 레밍, 그 쥐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레밍에 빗대서 비하 발언을 해서 큰 공분을 샀던 바로 김학철 충북도의원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바닥에 카메라가 놓여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몸에 지니고 있고 들고 찍지 않나요? 바닥에 맞습니다. 이렇게 있는 건 왜 이런 거죠?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를 자기 분신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용도가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네. 카메라를 보통 기자들이 2개를 들고 다니는데 2개를 딱 내려놓으면 사람 한 명의 폭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자리는 쪼그려 앉아야 되는 자리예요. 이 쪼그려 앉아 있다 보면
사진 기자도 불편하고 오랜 시간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폭에 딱 맞는 카메라 2대를 놓고 자기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거죠. 아,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아직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이니까 그렇죠. 자리를 맡아놓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맞습니다. 뭐 검찰 현장 같은 데서도 보면 사진 기자들이 쫙 늘어서 있잖아요. 그 전에 일찍 가보시면 카메라만 아니면 사다리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은 비밀들이 이 현장에 좀 숨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기자회견의 내용은 어땠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드디어 두 주인공이 나타났네요.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하고 있고 그 옆에서 모습을 찍고 있는 카메라도 어렴풋이 찍혔네요. 살짝 보입니다. 예. 충북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그 하루를 넘긴 23일 새벽에 도착해서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레밍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철 도의원입니다. 네. 특히 이분은 SNS를 통해서 언론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수해에도 국외 연수를 강행한 잘못이 있지만 이토록 큰 죄인가 싶기도 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난리 속에서 외유성 유럽 연수에 올랐던 충북도 의원이 호된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충북지방의회들이 해외 연수를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마음인 건데요. 외유성 해외 연수를 막을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에서 생존자는 37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진인데요.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한 장례식장 모습입니다. 김할머니의 절친 이용수 할머니께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할머니는 영정 속 친구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네. 마치 그 친구야 왜 그렇게 빨리 갔니? 일본 사죄는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분의 사이가 좀 더 각별했다고 들었어요. 네, 같은 아픔을 지닌 두 분, 특히 나이하고 천주교를 믿는 신앙도 같아서 여러모로 마음이 맞는 사이였는데요. 네. 특히 아침 일찍 김할머니 별세 소식을 들은 이 할머니는 대구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빈소를 찾아 친구의 죽음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그렇게 사진처럼 손을 저으며 연방 김할머니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김할머니 생전에 전 재산을 또 기부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거든요. 김할머니는 13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8개월간 야학에 다닌 것이 배움의 전부였을 정도로 어렵게 사셨습니다. 네. 이 때문에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부천사가 되셨어요. 관련 사진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네, 김군자 할머니 기금 전달식이라고 뒤에 쓰여 있고요. 좀 네. 오래된 사진인 것 같은데 네. 김 할머니 좀 젊은 시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17년 전이죠. 2000년 8월 30일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아름다운 재단 김군자 할머니 기금 전달식에 참석해서 감사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전 모습이에요. 할머니 기부 소식이 전해진 후로 17년 동안 많은 시민이 기금에 돈을 보탰고요. 네. 김할머니 역시 2006년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김 할머니 빈소에 할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도 좀 많이 찾아왔다고 해요. 네, 그 7월 현재 김군자 할머니 기금의 누적 모금액은 약 1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을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은 장학생만 약 25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할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빈소에는 특히 학생들과 일반 시민 등 각계의 인사의 조문이 계속 이어져서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눈 자리였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할머니의 영면을 기원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네. 네, 빈소를 찾은 송영길 의원과 손혜원 의원입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엄지를 척 치켜들고 있어요. 네, 지난 25일에 SNS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의원이 10명 정도 사람들하고 함께 장례식장 안에서 음식을 차린 탁자에 둘러앉아서 엄지를 이렇게 척 들고 있어요. 아이고. 환하게 웃는 장면입니다. 예.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이 사진과 함께 칠순잔치 오셨나 이런 글을 남기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뭐 하는지 볼썽사납다, 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도 아주 준엄했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니까 송 의원은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기리는 모든 분께 큰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를 했고요. 손 의원 역시 장례식장의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는 엄지를 올리는 이런 제스처를 취한 점은 제가 경솔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 25일 김군자 할머님의 연결식이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라는 한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가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하게 손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 배구 선수들인데요. 저쪽에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 보이시죠? 네. 그리고 모습도 보이고 지난 26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정말 환하게 웃고 있네요. 2017 그랑프리 세계 여자 배구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체코로 출국하기에 앞서서 선전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때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근데 출국 전에 좀 껄끄러운 일로 화제가 됐어요. 예, 그렇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 선수단 모두 몇 명? 12명입니다. 네. 우리 배구협회가 월드 그랑프리 대회 결선 라운드에 출전하는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절반만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 배구계는 물론 온라인 곳곳에서 비난 여론이 폭주했던 거죠. 절반만 비즈니스석을 했다. 네. 정말 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외국에 가는 남자 배구 대표팀에게는 전원으로 비즈니스석을 제공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여자 배구 대표팀에게는 단 절반만 비즈니스석을 지원하기로 해서 이게 성차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죠. 예, 사진 맨 오른쪽을 보시면 보이는 분이 오한남 배구협회장입니다. 저분이신데요. 네. 이분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6월 30일 배구협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선수 전원에게 비즈니스석을 제공하면 예산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굉장히 궁금하죠. 네, 혹시 뭐 나이 순인가요? 아니, 나이면 차라리 좋았게요. 아닙니다. 기준은 바로 키였습니다. 키요? 예, 어느 선에서 잘라야 하는지를 생각한 끝에 185cm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게 배구협회장의 설명인데요. 여자 배구 대표팀 12명 중에 김연경 선수를 포함한 신장이 185cm 이상인 선수 총 5명하고 거기 한 명 더해서요. 무릎 수술을 받아 불편함을 느끼는 리베로 김혜란 선수까지 딱 6명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출국할 수 있도록 했었죠. 전원 다 제공해준 남자 선수들과는 형평성, 그리고 또 신장 185cm라는 자기적인 기준, 이런 것이 좀 씁쓸해지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배구 선수들한테는 보통 키가 큰 게 유리하잖아요. 네. 키가 작은 것도 지금 안 그래도 서러운데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비즈니스석도 못 탔다. 정말 좀 서러울 것 같습니다. 정말 운동호 선수에게는 자존심도 상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여자 배구단을 운영하는 한 은행이 비용을 협회에 지원해서 모든 선수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서 출국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처받은 선수들의 마음은 과연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패스트 컷.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